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2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제약이론 경영이라고 제가 컬럼을 작성해 봤습니다.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혁신은 없다. 트럼프는 다음 세 가지 평가지표로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행사를 했다. 스루풋, 미국 우선주의가 그것이다. 인벤토리 턴, 인베스트 턴이라고도 포함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 행동을 증가시켰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즈, 운영비용, 연방정부 운영비용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제약 부분은 필요시 오히려 더 투자한다. 미국이 만들어준 중공의 개혁 개방의 결과 중공을 중국으로 바꿔 말하기 시작했지만 의도했던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원가 세계의 증상인 과잉 생산의 과다 재고로 전 세계 시장을 덤핑으로 공략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고 미국 제조업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파워가 있어야 가능하다. 트럼프만이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권한 정도는 되어야 규칙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골드랩 박사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미국에 심어진 제약이론 경영이 미국에서조차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고 그 제약이론 경영을 산악계가 도입하여 반짝 회자가 되었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오로지 규칙을 변경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년 이상 코스트 월드 테리토리를 스루풋 월드 테리토리로 장악하지 못하는 한 혁신은 실패할 것이다. 아니,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 생존 전략으로 저는 관리 회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기에 제약이론 경영도 국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원가 회계 규칙을 스루풋 회계 규칙으로 변경할 힘이 없기에 경영혁신은 개선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일본을 앞세워 현재 중국을 향하여 계집계하고 미국은 외형적으로는 유화적 제스처를 쓰고 있다. 하지만 원가세계 패러다임으로 중국을 제압한들 미국 자체가 규칙을 변경하지 못하면 중국과 같은 대항마는 또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 진정한 패권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루풋 세계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즉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답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것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것이 한국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이며 열쇠이다. 폴리시, 메저먼트, 비헤이버, 평가지표가 행동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 평가지표는 스루풋 1순위, 인벤토리 턴이 2순위, 스루풋은 절대적 평가지표이고 인벤토리 턴 또는 인베스트 턴은 상대적 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요거는 이 현금 흐름 차원에서는 말하자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또 좀 인벤토리 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인프트 컨트롤을 해야 되고 제약을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아웃풋은 적합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까지 제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우선 스루풋 평가지표 생존을 위하여
스루풋 회계를 조직의 관리 회계로 도입하도록 영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골에서 기업 경영 혁신에 꼭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회계를 참여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 이 일반 그 회계에서 그 세 가지 회사의 경영 평가 지표를 얘기한다면 순이익, 투자 수익률, 현금 유동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아까 스루푸스로 해석해도 되고요. 투자 수익률은 뭐 똑같습니다. 이 재고도 투자로 보면은 인벤토리 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유동성, 요게 이게 생존을 위해서 요거는 꼭 필요한 것이다. 기업소설 더골에서 알렉스 공장장이 공장 폐쇄의 위기 속에 맨 처음부터 혁신팀에 참여시킨 것은 책사로서의 루이스 회계부장이었음이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정년이 2년 남고 본사에서 공장으로 좌천된 공인 회계사죠. 또 소설 속에는 배불뚝이라고도 돼 있고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좀 촌스럽게 보이는 인간이다. 이렇게도 소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 내에 소개될 때 학계에서는 주로 산업공학파, 서울대 출신들이 끌어들였고 산업계에서는 주로 ERP 전산 시스템 개통들이 선구자들로서 나섰습니다. 제약이론 경영을 평가지표로 한다면은 ERP 프로그램을 좀 바꾸면 되는 거죠. 애드온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전산 그 ERP 장사도 뭐 그렇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계법인에 접촉을 해보았으나 현재도 잘 나가는 상황에 도무지 관심을 제가 끌어내질 못했습니다. 진실은 제가 영업력이 부족한 것이겠죠. 사실상 국내에서의 영업은 학연, 지연, 혈연, 기업연, 정치연 등 모든 게 동원되어야 가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은퇴한 입장에선 아무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이런 방송으로 개 짖는 소리가 아니고 늑대의 하울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비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늙은 늑대가. 더골에서 루이스가 어느 누구보다도 경영혁신을 하려는 알렉스 공장장의 책사 역할에 충실했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 기업의 거버넌스는 공장회계는 본사 소속이며 본사 회계 조직에 직접 통제받습니다. 그렇다면 루이스는 기존 회계 세력의 반항 내지는 반란자가 되는 인생 마지막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혁신을 하려면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생존 연장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한 믿고 의지할 공장장 알렉스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회계 전문인부터 인식의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합니다. 어떠한 경영도 원가 회계를 건드린 경영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약이론 경영만이 회계를 건드렸습니다. 전쟁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죠. 제약이론 경영을 창시한 골드랩 박사가 원가 회계 세력에 전쟁을 선포했는데 결과는 원가 회계 세력은 굳건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가 회계 세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글로벌 금융 세력 아닐까? 제가 로스 차일드 여사를 좀 안 되면은 우리나라에 1915년에 들어오셔가지고 쉐라톤 로커힐에서 ESG를 그때 강조하고 갔었습니다. 5년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ESG 운운 하면서 ESG 하는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로스 차일드 여사가
스루풋 회계로 기업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라. 이거 한마디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로스차일드 여사를 만날 힘이나 백도 없고 깝깝합니다만은 이 세계를 진정 변화하고 싶다면은 이 금융 세력이 좀 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는 재산권 침해, 금융 독재적 발상. 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보를 좀 붙이겠습니다. 김찬주 데일리안에서 2월 21일 박성원 수석 대변인 논평서 이 대통령 전월세 불안 재현되면 책임져야 합리적 대책 촉구한다.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밝힌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정면 침해이자 금융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 악마적으로 만드는 프레임 조성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전매 특허처럼 외치고 있다며 노후 대비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국민을 투기 마귀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행태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얘기하면은 다세대 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끊고 그들이 내놓은 주택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젊은 층이 과연 쉽게 주택을 살 수 있을까? 대출 금리도 막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의도하고 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를 불문하고 외국계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입의 시장을 넓혀주는 한국 부동산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매국노적인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 이 부동산 임대 회사가 100% 국내 기업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국인이 중국이든 미국인이든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 김영봉 정책실장은 다주택 투자 목적 레버리지는 축소시키되 임대 공급 구조 재편 병행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형 재정렬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 그 LH공사나 서울주택공 SH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그런 데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준공공 임대의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체계적 공급은 대안적 축이 될 수 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합니다.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이거 하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바로 그 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대은행 다주택자 주담배 36조 원 3년새 2.3배로 불어나. KBS 뉴스 2월 22일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2.3배로 불어났습니다. 오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 4,6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배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 15조 8,565억 원에 비해 약 13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배 잔액이 513조 원대에서 610조 원대로 20%가량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이 큽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완만하게 늘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수도권까지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번지자 정부는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6.27 대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서 36조 원대로 축소됐습니다. 다주택자 양산의 주범은 바로 정부 관료 애들이다. 다주택자 자체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정부 관료들이 악마적 투기 세력을 양산한 꼴 아니냐. 제명의가 공격해야 할 대상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관폐하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김영범 정책실장 다주택 투자 목적 레버리지는 축소하고 임대 공급 구조 재편 병행해야 라는 말이 또한 맞는 말인데, 이 중공공 임대 사업자들이 법인 형태들이 외국인들한테 부동산 시장을 팔아넘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또 미리 저는 경고를 하고 싶네요. 한국은행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9에서 2%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문수빈 조선비지에서 2월 22일 경제 전문가 10명 대상 설문조사를 조선비지에서 했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는 기대가 된다.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1.9에서 2.1%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15일 통화정책 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1.8%의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의 성장 흐름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한은의 올해 첫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미국 상호 관세의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각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에 맞서 전 세계 국가의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의 대법원 판결은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이라고 밝혔다. 원화대 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물가가 상승하므로 수출 효자 업체 외에는 영업실적 상승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1.5% 수준으로 저는 전망하고자 합니다. 미국주 대법원 해방의 날 관세 판결 후 86억 8천만 달러 환불 요구. 메하브 쿠레시 더 스트리트 매체에 2월 22일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우리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썼습니다. 그 여파는 이제 일리노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리츠커 트럼프에게 86억 8천만 달러 송장 발송 청구서를 보냈다는 얘기네요. 일리노이주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리노이주 가구당 약 1,700달러인 86억 7,926만 1,600달러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며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관세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와의 관세는 농부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우리 동맹국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식료품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직접 선정한 대법관들이 그들도 위헌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일리노이주의 모든 가정에 대해 1,700불의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희 주에서는 510만 5,448 가구가 있으며 생략하고요. 일리노이주 가족들은 식료품점, 철물점, 주방식탁 주변 등 불법 관세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관세는 세금이며 이를 지불한 사람들은 노동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는데 한국의 관세 환급 제도를 도입해 갈 것으로 공고함. 즉 수입 원재료 등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했을 때 돌려주는 제도를 미국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국민 과반 이상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한다 답해. YTN 2월 24일 오전 9시 8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법원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 정권은 민주당은 끝내 진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답은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연체한 대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앵커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의 5배 쏟아붓는다. 독일군 귀환에 경고등 켜진 K방산. 박진우 한국경제 2월 26일 2026년 2월 24일 요거는 07시 54분 아침 뉴스입니다. 독일군 귀환 무기 조달에 92조 원 퍼붓는다. K방산 경고등. 뮌헨 북서부 알라흐 공장 24시간 풀가동. 1.5조 원 투입해 스마트 팩토리 전환. 독일 정부 국방 조달 예산만 92조 원 물량 공세. K2, K9 천무 등 K방산 주력 품목 정조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 K방산 수출 효자 품목의 경쟁 제품인 레오파르트2, PGH-2000 자주포 등이 수백 대씩 수주장고가 쌓여 있다. 내년 대량 양산 체제가 갖춰지면 K방산의 강점인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서도 독일의 거센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독일 연방정부의 2026년 국방 예산안 따르면 독일은 총 1080억 유로 약 156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배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에 명시된 부채 제한 규정 GDP의 0.35% 이내로 재정적자 제한에서 국방비를 제어한 덕에 국방비에 한해 대규모 차입이 가능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거는 레오파르드 이 모델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여기에 독일이 헌법을 개정해가며 군사력 증강을 위해 조성한
특별자산 계정에서 약 255억 1천만 유로, 약 37조 원이 추가 투입된다. 무기 구매와 개발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방위력 개선비 총액은 약 640억 유로, 약 92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2026년 방위력 개선비 약 20조 원보다 4.6배나 많은 규모다. 독일은 유럽 동맹국에게도 군비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13일에서 15일 열렸던 뮌헨 안보회의 개막 연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치 독일 총리는 미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프랑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의 국방비 증액은 단순한 노후 무기 교체가 아니라 유럽 내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보유하는 동시에 방위산업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80도 달라진 독일의 국방 기조는 그 결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요거는 지난해 11월 독일 주력전차 레오파르트 2A8의 초도 물량 공개 행사에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메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장관,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 총리가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판 바꾼다. 2030년 스타트업 100개, 벤처 1000억 기업 30개 육성. 박수연 조선비즈 2월 23일 09시 30분. AI 전장시대, K방산도 실리콘밸리식 전환 시동.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산업사업청이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 벤처 1000억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제조 대기업 중심으로 굳어진 방위산업 구조에 균열을 내고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 스타트업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두 부처는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기관과 처음으로 정책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현대전은 AI 데이터 기반 기술로 재편되고 있다. 기존 체계 종합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로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국에선 쉴드 AI, 안드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자율비행 드론과 AI 전술 소프트웨어를 앞세워 방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평균 업력 10년 안팎의 이들 기업은 민간 기술을 군사 영역에 빠르게 이식하며 판을 바꾸고 있다.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 항공, 젠젠 AI 등이 드론 합성 데이터 분야에서 민군 시장을 동시에 노린다. 그러나 복잡한 방위 사업 절차, 낮은 정보 접근성, 보안 규제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다. 방산 참여 기업 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진입, 성장, 상생 3단계 전략으로 풀겠다고 했다. 우선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6회 공공과 체계 기업이 스타트업과 직접 협업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에는 군 실증 기회를 주고 체계 기업에는 동반 성장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드론, 로봇, AI 분야에선 공급자가 무기 체계 개념을 제한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도 도입한다. 군 데이터 접근도 확대한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 포털에 국방 관련 인프라,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보안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기반도 넓힌다. 방산 창업 중심 대학을 신설해 대학 연구기관의 딥테크 전문가와 군 국방대학, 국방대 등 국방 도메인 전문가를 묶는다. 연구개발, 실증, 창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협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방산 전문학교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성장 단계에서 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고 방산 제조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도 지원한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와 GV30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와 수출 연계도 돕는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도 과제로 제시했다.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상생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에는 원가 산정과 수출 절충 교육 인센티브를 준다.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품은 정부가 관급 방식으로 적용을 책임지겠다는 방안도 당겼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의 토대를 다질 시기라고 했다. 이영총 방사청장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정책적 마중물을 더하겠다고 했다. 이자 장사 못 박는 예대 금리차 공시, 가계대출 규제, 금리 경쟁 실종. 윤세라 뉴데일리에서 2월 23일 자정작용 상실, 전 은행권 가상금리 인상, 상향 평준화, 2023년 출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역시 무용지물, 비교 공시 취지 무의미해진다는 비판, 소비자 갈아탈 대안은 소실. 이 내용은 생략하고요. 견해는 요 사진에는 한국은행 그 현금 인출기가 옆에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이 사진기에 다 안 들어와서 그런 모양인데 하나은행이 사진에는 없는 이유, 예금 금리는 경제 성장률과 동행하는 추세인가? 그렇다면 예금 금리를 올려 주식시장 버블로 몰린 돈을 금융권으로 유입하게 하고 그 돈으로 자영업 대출과 벤처기업 대출을 늘려주고 K방산도 벤처기업만이 육성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